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합장로교회 측은 어젯밤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 직원 1명과 파트타임 스텝 1명 등 총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2사람 모두 교회 내부가 아닌 외부 확진자와 교회 밖 시설에서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장로교회는 교회 사무실과 목회자실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고 교회 사무실의 경우 한 주간 휴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가 8만 명을 넘었고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귀넷 카운티의 누적 확진 환자도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 보건당국의 30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8만 1,291명, 누적 사망자는 2,8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75명이 추가로 집계됐고 신규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327명 늘어 8,082명, 사망자 170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317명 늘어 6,965명, 사망자 312명.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는 전날보다 372명 늘어 5,841명, 사망자 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미국 전체 집계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46,042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됐고 764명의 신규 사망자가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약 8,000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됐고 플로리다 신규 확진 환자 6,093명, 애리조나 신규 확진 환자 2,228명, 그다음 조지아주 순으로 확진 환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월도미터의 오늘 오전 9시 49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273만 803명, 누적 사망자는 13만 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연령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년층에선 사망률이 높고 청년층에선 신규 확진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린이 괴질이라고도 불렸던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괴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발표됐습니다. 보스턴 아동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도 있는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186명의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를 검토한 랜돌프 박사는 검진 어린이들 중 80%에서 심혈관 증상이 나타났고 대부분 고열이 지속되는 증상과 구토나 메스꺼움 같은 위장과 관련된 증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붉은 혀, 그리고 피부 발진 등도 부모들이 잘 살펴야 하는 증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랜돌프 박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몇 주 후엔 어린이들이 해당 증상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1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계속해서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젯밤 자정으로 종료된 PPP 신청 기한을 8월 8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은 신청 기한 연장을 통해 PPP 잔여 예산과 추가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7월 말 전에도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제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사회는 어제인 30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2분기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 측은 연초 계획된 8.15 기념식과 코리안 페스티벌 그리고 김치 축제 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인회 운영 및 건물 보수를 위해 정부의 경제재난대출 EIDL 신청권을 승인했습니다. 이사회 측은 EIDL이 승인되면 한인회 지붕 수리를 위해 우선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건 당시 레이샤드 브룩스를 향해 총을 발포해 숨지게 한 가렐 롤프 전 경관에게 보석이 허용됐습니다. 보석금의 규모는 $500,000이고 롤프 전 경관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외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여권을 제출해야 하고 화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브룩스의 유족이나 다른 경관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WSB-TV는 롤프 전 경관이 보석금을 모두 지불한 것을 확인했지만 정문을 통해 나오는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귀내 커미셔너 의장 선거의 재개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초 개표 결과에서 2위 리 톰슨 후보와 3위 커트 톰슨 후보 간의 차이가 20표로 나타나자 커트 톰슨 후보가 재개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개표 결과 리 톰슨 후보와 커트 톰슨 후보 간의 표차는 13표로 줄었지만 여전히 리 톰슨 후보가 2위를 지켰습니다. 1위인 리콜 러브 핸드릭슨 후보와 2위인 리 톰슨 후보는 8월 11일 내 당내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루스 경찰이 관할 4개의 학교에 설치된 과속 카메라를 통해 과속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구역 안전 프로그램 시행의 일환으로 차타우치 초등학교와 메이슨 초등학교, 둘루스 중학교와 콜먼 중학교 등 4개 학교에 설치된 과속 카메라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속 단속에 적발되면 첫 번째는 $75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 또다시 적발될 경우 $125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 측은 과속 단속 사전 예고는 적발이 아닌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폭우가 잦아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소나기와 강한 바람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강한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며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폭우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